앞으로 말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질병청 감염병 분석과장 하진입니다. 아시겠지만 질병관리청의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30여 개 부서 엄청 많고 관련된 부서도 있고 또 영역별로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평상시에 감염병 관리라든가 예방 대응과는 팬데믹이 영향하는 위기 상황에서의 감염병 관리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측면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감염병과 관련된 수많은 부서들이 업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들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하셨던 인권 측면에서의 의견도 사실은 복속이나 또 우리 주체를 하고 있는 변호사 협회에서도 아마 일치된 의견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는 이제 미리 주셨던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또 이미 코로나19를 대응하는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인권위로부터 상당한 그런 권고와 또는 질책들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이미 일부 또 제도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보완된 측면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언급하셨던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감염병 법에 개정이 완료가 되어서 개인의 동선에 관련된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그런 내용들만 북한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법률 안에서 이제 그 정부가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최소화해라. 기간도 특정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기하는 절차를 가져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법률에서 이미 다 보완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 또 법률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또 보완해 나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청에서 최근에 코로나19 된 백서를 발간을 했고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또 아쉬웠던 부분, 문제했던 점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언론과 관련되어서도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앞서서도 이제 토론 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류의 보도와 관련돼서 제한하자라고 하는 이제 언론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한 바가 있고 또 특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굉장히 이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에 대선이 치러졌었고 이제 이런 그 대규모 선거를 하는 동안에 격리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헌법에 따른 이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제 격리자에 대한 이제 선거권 보장 방안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면서 감염병법 또 공직선거법들 개정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개선을 해 나갔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름대로 이제 자체적인 그런 보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주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세밀하고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도 최근에 감염병 예방법에 이러한 이제 인권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개정안을 이제 마련을 하고 또 여러 개선점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이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의라든가 범위 또 조치에 대한 이제 문제 인식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도 상당 부분 같이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법률에 좀 더 개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사전에 이제 검토했던 부분이 있는데 격리했던 그 격리와 관련된 국가의 보상 차원에서의 이제 재정적 지원 그 이외에 환자가 되어서 치료까지는 격리와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감염병 예방법은 1950년대에 제정된 법이거든요. 전염병 예방법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950년대에 제정되어 있던 그 국가적인 상황과 국가의 뭐 경제 사회적인 측면과 최근에 코로나19를 경험한 당시에 우리나라의 뭐 사회 경제적인 그런 상황은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된 규정들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또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뭐 재정 수준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국민들의 수준이 향상된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어서 감염병법 안에서는 보다 더 이제 국민들께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이나 뭐 이주민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좀 세밀하게 펼쳐달라라고 하는 말씀들, 또 이제 뭐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 이제 정부가 어땠는가라는 이제 검토도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상 감염병이라고 하는 정책은 특히 재난에 가까운 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의 그 감염병 위기 상황은 결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지 않으면 극복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국민들과의 굉장히 솔직하고 신뢰 있는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이제 위기 소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소통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디지털 매체가 확대되는 이런 시대를 잘 반영하는 정책들을 저희도 많이 이제 보완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안 주신 것 중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제 협조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이 협력 관계 안에서 원활한 그런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 이제 법률 안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뭐 많은 제안을 주셨고 또 이렇게 뭐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이유도 그러한 제안을 열심히 잘 들어라 그리고 또 내용들을 잘 검토해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상반된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과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백신을 늦게 맞춰주냐, 왜 이렇게 안 맞춰주냐, 누구는 우선 주고 왜 나는 늦게 맞춰주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국가가 왜 강압적으로 백신을 맞췄냐 뭐 이런 의견이 있는 그런 실정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상반된 의견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정부는 또 그런 의견들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또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사후에 결과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라고 언급할 수 있고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또 그 선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확실성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이제 인정하면서 좀 앞으로도 대비하는데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의 대응, 방역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리고 인권의 존중, 사회정책 뭐 이런 전반적인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약간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요. 그래도